작년 봄부터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있어요. 제러미 그랜섬. 미국 주식시장에 엄청난 거품 붕괴를 계속 경고했어요. 작년 초부터 계속.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이 그랜섬은 작년 봄에 은행주들이 위기가 왔었을 때 금융 시스템의 스트레스가 끝나지 않았으며 은행의 혼란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금융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터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3월이었죠. 그런데 이 제레미 그랜섬이 4월 13일쯤 그때 현재 S&P 500이 4146이었어요. 4146. 지금 5000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27% 급락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시나리오다라고 했어요. 27% 급락. 최악의 경우에는 반토막. 4146에서 반토막이면 한 2050 아닙니까? 50% 이상 폭락할 것으로 전망까지 했습니다. 작년 4월에도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현재 S&P 500 지수가 그때 작년 4월만 해도 바닥이 아닐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어요. 대부분의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그때 3월달이 바닥이었죠. 은행주들 때문에. S&P 500 지수가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들을 한 것입니다. 웰스파고는 S&P 500 지수가 반년 안에 10%가량 조정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작년 말까지 S&P 500이 5%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때가 4100이었는데 5%니까 400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 투자은행에 근무하는 전문가들 월급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월급. 기본이 몇 억씩 받을 겁니다. 한 달에. 기본의 한 달의 월급이 몇 억씩 받는 사람들일 거예요. 주식 관련된 공부 정말 많이 한 전문가들 아닙니까? 박사 학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이 전문가들의 예상 완전히 빗나갔죠. 오늘 현재 보면 S&P 500 지수 4958 역사적인 5000선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 봄까지만 해도 최근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상승하고 있지만 다시 나빠질 것이다 라고 분석했어요. 경기 침체 우려와 기업 실적 악화 전망이 증시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 지금 기업 실적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던 작년 4월 중순 그때부터 현재까지 10달 동안 미국의 빅테크주들 원화로 투자하는 거 이 종목들 보면 미국 테크 탑10, 팡플러스 또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종목들 평균 52%나 급등을 했습니다. 10개월간이면 평균 10%만 상승해도 괜찮은 수익률인데 말이죠. 기억들 하시겠지만 작년 3월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직 주식을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 라고 모건 스탠리가 분석했었습니다.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의 미국 수석 주식 전략가는 진정한 매수 기회가 오기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 작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후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주식을 매수하기 정말 저가 매수 좋은 기회였죠. 근데 마이크 윌슨은 진정한 매수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마이크 윌슨의 말처럼 매수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저가 매수 기회 놓쳤을 것입니다. 작년에 대표적인 약세론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항상 우리 확인해 봤죠. 2023년 작년 끝날 때까지 미국의 S&P 500이 3000에서 3300선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어요. 그랬던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 이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가 이틀 전에는 인공지능 테마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예요. 당연히 수익을 얻어야죠. 자산 불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무조건 사라고 그때 뭐라고 제가 그랬더라.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유행하는 말로 제가 뭐 젊은 사람들 말하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자꾸 그 단어를 잊어먹어요. 그냥 사세요. 이런 말씀도 드렸죠. 그냥 사세요. 이 구체적인 이 계획, 전략, 이런 경제지표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업의 이 분석도 하죠. 같이 분석합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섹터에 투자하죠. 시장에 투자하죠. 우리는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분석도 필요 없어요. 언제 사야 되나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타이밍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이 생기는 대로 계속 사세요. 돈이 생기는 대로 꼭 여윳돈이어야 됩니다. 욕심이 생겨서 남의 돈 끌어다가 하는 거 말고 그러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지죠. 이거는 아주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이 생기는 대로 몇 년을 묻어놔도 되는 그 돈이라면 요즘 주가 얼마입니까? 5만원, 10만원, 50만원 생기는 대로 그냥 계속 현금을 주식으로 바꾸세요. 너무 간단하죠? 부족해 보이는 것 같죠? 매월 무슨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저거 내죠? 임대료 내죠? 그거 내는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매달 월급이 나오죠. 완전히 현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완전히 습관화해야 됩니다. 이게 평균 매수 이 단가가 점점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식 투자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의 그 많은 전문가들의 미래, 지수, 주가 예상 방향은 항상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주식시장은 오른다, 내린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뉴욕 증시가 아니라 나스닥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스닥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외 시장으로 시작했어요. 나스닥은 1971년에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52년째. 다우지수, S&P 500지수 역사에 비해선 짧습니다. 나스닥의 특징, 기술주 위주로 상장을 합니다. 기술주, 첨단 기술 말하죠. IT, 전자, 반도체, 생명공학, 신소재 이런 쪽. 이런 성격 때문에 벤처들이 많이 상장하고 작은 기업에서 세계 1위로 도약하는 기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시장의 유일한 강자라는 명실상부한 입지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 나스닥입니다. 미래의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진화하는지 알고 싶으면 나스닥 상장 기업을 바라보면 됩니다. 거기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